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법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살펴볼 개념은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 그리고 의문의 정의, 그리고 의문을 찾는 방법, 의문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인간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정답은 바로 언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앞에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언어로 사용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네, 그렇죠. 바로 소리와 문자입니다. 그 중에서 소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발음기관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소리를 이용한 언어를 음성 언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학습 내용은 바로 이 음성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먼저 배울 것은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좋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좋아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지읒, 오, 아 이렇게 세 가지 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읒, 오, 아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이것을 지읒, 오, 히읗, 아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읒, 오, 아와 지읒, 오, 히읗, 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지읒, 오, 아의 조화는 사람이 자신의 발음기관을 이용해서 낸 소리지만 이 지읒, 오, 히읗, 아의 조화는 머릿속으로 인식된 소리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지읒, 오, 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읒, 오, 히읗, 아로 이루어진 조와 같이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성과 의문은 일반적으로 모두 소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지만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사람의 머릿속에 인식되기 전까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의문은 실제 발음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인식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인식된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의문을 정의하면 의문이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음성을 주고받고 그 음성을 머릿속으로 의문으로 재구성해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릿속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또 그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음운으로 인식하고 또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두 사람이 만약에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할까요? 쉽죠? 네, 바로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되겠죠?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음성을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나와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언어는 각기 서로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영어의 의문이 따로 있고 국어에는 국어의 의문이 따로 있고 스페인어에는 스페인어의 의문이 다 따로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의문의 개념과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의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와닿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의문을 찾는 법을 통해서 의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을 찾는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에 있는 소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감, 갑 이 세 가지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소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메모지를 가진 학생은 한번 메모지에 세 가지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메모해 보도록 합시다. 다 써봤나요? 그러면 먼저 강부터 봅시다. 강부터. 자, 강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기역, 아, 이응으로 이루어졌죠? 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기역, 아, 미음으로 이루어졌죠? 자, 갑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갑은 기역, 아, 비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소리는 같은 소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모두. 자, 무엇과 무엇인가요? 그렇죠. 기역과 아가 같습니다. 반면에 뭐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 받침에 있는 이응, 미음, 비읍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받침에 이응이 오냐, 미음이 오냐, 비읍이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응, 미음, 비읍이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응, 미음, 비읍을 바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밑에 소리하고 소리도 한번 볼까요? 자, 소리와 소리도 우리가 쪼개서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소리는 시옷, 오, 리을, 이로 이루어졌죠? 자, 서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서리는 시옷, 리을, 이로 이루어졌죠. 자, 어떤가요? 비슷하죠? 우리가 강, 감, 갑에서 보았듯이 소리와 서리도 지금 모든 소리가 다 같고 딱 하나만 지금 다릅니다. 자, 어떤 게 같죠? 시옷, 리을, 이가 같죠. 반면에 뭐가 다르죠? 바로 오하고 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음이
오가 오느냐 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역시 뭐가 달라지죠? 맞습니다. 뜻이 달라지죠. 뜻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오와 어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바로 의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의문이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의문 조건은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단어의 쌍을 우리가 바로 최소 대립상, 다른 말로는 우리가 최소 대립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대립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강, 감, 갑, 소리, 서리는 모두 최소 대립어이고요. 강, 감, 갑에서 찾을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이응, 미음, 비읍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와 서리도 역시 최소 대립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어하고 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잠과 그 다음 밤이 있습니다. 자, 잠과 밤은 최소 대립어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의문의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둘 다 몇 개죠? 3개죠? 잠은 지읒, 아, 미음, 밤은 비읍, 아, 미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뭐하고 뭐죠? 아, 미음, 아, 미음이죠? 그리고 뭐가 다른가요? 지읒과 비읍이 다르죠? 그러면 이 잠과 밤은 다른 의문 조건은 다 똑같고 지읒과 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소 대립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문은 바로 뭐하고 뭘까요? 바로 지읒과 비읍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최소 대립어가 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 대립어를 찾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 의문의 조건이 하나만 달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의문의 개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대립상은 같은 위치에 있는 의문이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얼핏 보기에는 사자와 사장은 다른 사자까지는 똑같고 받침 이응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최소 대립상인가요? 자, 안타깝지만 이 두 단어는 최소 대립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장의 받침에 있는 이 이응과 비교할 의문이 이응이죠. 이 이응과 비교할 의문이 사자에는 없어요. 이 위치에 있는 의문이 있어야 바로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사자는 의문의 개수가 그러면 4개고요. 사장은 의문의 개수가 5개입니다. 이처럼 의문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 개의 단어가 섞여 있을 때 최소 대립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의문의 개수를 먼저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음운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음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바로 분절이 가능한가의 여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뿐 나눌절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음성 언어가 경계를 지어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 아니죠. 자, 다시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기역과 오와 이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역과 오가 나눠지고 오와 이응이 나눠지고 이렇게 소리와 소리 사이에 경계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소리와 소리의 경계가 있는 음운, 이런 음운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가 바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자음과 모음을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이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음소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분절 음운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진 않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게 뜻을 구별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먹었어는 자음과 모음은 동일합니다. 즉 분절 음운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의 끝을 올리느냐 혹은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끝을 올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먹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먹었어의 어를 끝을 내리면 그냥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평서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의 높낮이를 자음과 모음으로 경계 지을 수 있나요? 경계가 안 나눠지죠? 이처럼 이 음의 높낮이는 자음과 모음처럼 분절되지는 않지만 의미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음운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비분절 음운을 초분절 음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운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운이라는 말은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비분절 음운에는 고저 말고도 장단이 있습니다. 자, 장단이라는 것은 바로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말은 말의 길이를 짧게 하냐 길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길게 발음하면,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고요. 말을 짧게 발음하면 바로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처럼 장단도 역시 우리 국어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비분절 음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장단을 구분해서 말을 하지는 않죠. 즉 장단은 현대국어에서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시간 문법 수업이 끝났는데요. 오늘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웠죠?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음성은 실제로 발음된 소리,
그리고 의문은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가리키고요. 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의문 조건은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단어의 쌍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의 의문은 분절 여부에 따라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분절 의문과 경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절 의문은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고 비분절 의문은 장단과 고저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